안녕하십니까. 미래융합연구본부 이재강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오픈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서 약 10분에 걸쳐 AI 시대의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미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음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기가지니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로부터 시작해서 사진 한 장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AI 식단 조절 기술, 출근길에는 AI 내비게이션, 연구원에서는 AI 비서, 마지막으로 본인 체질에 맞는 AI 기반의 헬스케어까지 조만간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AI 기술이며 우리 삶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논지로 본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이 거스를 수 없는 정말 시대적 흐름인지, 그리고 이러한 AI 기술은 우리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AI 시대에서 정부 출연 연구원인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진흥화 경제 효과, 삶의 질 순위 등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최전방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DNA라 명명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였고 국토부는 세 가지 SOC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과 차원이 다른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국에서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정책에 있어 주요국 또한 목적에 맞는 국가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 민관 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국가 간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투자와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사회 현안 문제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선언함으로써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나 국외나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두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점을 서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규칙, 모델, 알고리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규칙, 모델,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비정형, 이종, 그리고 아주 큰 볼륨의 그런 데이터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유의미한 추론과 추종의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말하는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어떠한 AI 모델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데이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들 데이터는 전국 단위로 아주 크고 시간상으로 아주 긴 데이터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했던 시기에 구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데이터 자체에 그 가치가 부여되는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역할에 대해서 잠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원으로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산사태, 블랙아이스, 스마트 건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데이터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장의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인 도로 살얼음 원인 분석과 예상 지역 분석입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도로 살얼음이 얼마나 위험한 겨울철 도로 위험 요소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했고 고정밀 기하 정보, 태양 고도각을 통한 음향 시뮬레이션 등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로 포장 정보, 과적 정보, 교통 예양 조사, 그리고 3차원 지형 공간 정보 구축 기술, 터널, 교량 등 시설물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인 AI 기반의 자율주행 지원 정밀 도로지도 구축입니다. 이 역시 도로 공사 정보, 그리고 3차원 도로 지형 정보, 교통량, 터널,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간략하지만 이 두 도로 살얼음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사회 현안에 우리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데이터인 칼스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 용지 보상, 건설 인허가, 건설 사업 정보 포탈 등 5개 업무 시스템에 약 3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는 8개 분야에서 800만 건, 약 12테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칼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미래융합본부에서는 우리 데이터 자산의 현황과 그리고 공유를 위해서 스마트 국토교통 데이터 대시보드, 그리고 칼스 데이터 맵, 그리고 데이터 인터페이스 변환 기술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데이터의 현황, 그리고 이들 데이터의 테이블과 그리고 DB-ERD를 공유함으로써 내부 데이터 자산의 현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맵 역시 타일형이나 아니면 방사형처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맵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 현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포맷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변환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가 경위도 좌표계이고 B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가 WGS84 좌표일 경우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서로 융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변환하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새 시스템은 저희 미래융합연구본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우리의 데이터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현황 파악과 활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논지를 조금 디지털 뉴딜로 잠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정부 조직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니아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3,400억에 대한 예산, 그리고 내년 8천억의 예산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과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분류 중 4개의 분류가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2,500억 중 900억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소개하는 이유가 과제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니아는 그간 오랜 시간 동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활용과 확산에 많은 고민을 했던 조직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데이터는 시스템이 중요한 시기에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바로 우리의 업무이자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데이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사회 현안 해결 그리고 건설 생태계의 리딩을 위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융합연구본부에서는 스마트 대시보드 그리고 데이터 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AI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을 유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그리고 내부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의 유연한 활용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유연성이 우리 미래 조직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융합연구본부의 역할 중 하나가 이들 데이터의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소개와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높임으로써 우리의 업무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